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재테크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도 다양한 부동산 얘기로 가득 채워놨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전화 참여 가능하십니다. 1544-8520 활짝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행복한 재테크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만나보시죠. 네, 저희 오늘 이분과 함께합니다. 이동주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선 전국에 돌입하면서 다양한 부동산 정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소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곁에는 행복한 재테크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잘 집중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이런 혼란과 불안을 말끔하게 해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장의 흐름에 맞는 나에게 맞는 또 전략을 세워드릴 거니까 저희와 함께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저희가 시장의 흐름을 먼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분위기가 어떤지 이슈 점검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 이슈 확인을 합니다.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청약 제도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또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계속해서 개정이 되고 있죠. 네. 특히나 이제 눈여겨볼 부분은 신혼과 출산 가구에 대한 내 집 마련 기회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눈여겨보셔야 되고, 그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해 보셔야 될 게, 그동안은 이러한 정책적 배려가 좀 있었다라고 그러면은 대부분 공공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시게 되면요, 민간 분양에 대한 부분들이 문이 조금 많이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일단 신혼부부 물량 자체가 좀 한 5% 정도 늘어났습니다. 기존 18%에서 23%까지 굉장히 5% 정도의 굉장히 많은 물량이 조금 늘어나게 됐고요. 자, 가장 조금 눈여겨볼 부분이 바로 이 특별 공급에 대한 부분인데요. 특별 공급은 보통 생애 최초 한 번만 적용이 되거든요. 1회 당첨 제한이 되는데 이것을 늘렸습니다. 어떻게 늘렸냐면 재당첨을 1회를 한 번 더 허용하겠다, 이건데 여기 보면은 출산 가구입니다. 출산 가구의 특별 공급도 이번에 추가가 된 겁니다. 추가가 되면서 1회 재당첨 1회 허용을 기존에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만 해당 1회 리셋 조건을 해줬다라면 이번에는 출산 가구까지, 즉 신생아까지 특별 공급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조건을 완화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이겁니다. 결혼 전, 그러니까 본인과 배우자의 결혼 전에 청약 당첨 이력은 이제 다 배제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존에는 배우자의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만 배제를 했다라면 이제는 본인까지도 청약 당첨 이력을 배제를 시킴으로써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청약을 하시는 분들은 기존 결혼 전에 당첨됐던 것들은 다시 리셋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살펴볼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무주택 조건이 혼인신고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 시까지 충족을 필요로 했다라면 어떻게 개정이 되냐면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에만 무주택에 있으면 된다. 특히 이 부분은 신혼부부가 이제 해당이 되는 거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게 되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게 지금 신혼부부거든요. 그러니까 신혼부부, 결혼을 하게 되는 이런 가정들에 대한 내 집 마련의 문호를 한층 더 개방시켜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나 결혼 안 해, 아예 안 낳아 이런 분들에게 또 이런 또 혜택을 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제 주택 공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이런 특별 혜택이 시장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궁금증도 들거든요. 아무래도 한 두 가지 측면이 조금 존재를 해요. 네. 우선은 먼저부터 말씀드릴 부분은 사실 이 주택 공급에 대한 규칙은 지난해에도 한 차례 개정이 됐습니다. 네. 지난해에도 한 차례 개정이 되면서 젊은 세대들의 청약시장 진입의 장벽을 조금 낮추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지난해 청약 당첨자 연령대를 딱 분석을 하니까 30대 이하가 무려 52% 정도에 와. 해당이 됐어요. 그만큼 이 청약 제도가 젊은 층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 개편 또한 주로 보면 젊은 층, 30대 이하라 3040 세대를 주 타깃으로 하고 있다. 특히나 신혼과 출산 가구들에 대한 내 집 마련 문턱을 실질적으로 굉장히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는 곧 30대 이하와 3040 세대들의 청약시장의 진입을 더 넓히고 있는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이러한 것도 존재를 합니다.
특별 공급이 늘어난다는 것은 물량은 한정돼 있잖아요. 네. 그만큼 일반 공급은 조금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과연 여기에 대한 허점은 없는가? 이게 또 이제 논란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이거죠. 예를 들면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무자녀거나 아니면 1자녀밖에 없거나 이런 경우 또는 1주택자가 갈아타기 수요를 위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다시 좀 부족하지 않나. 따라서 앞으로도 이 청약제도가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키고 안정적인 제도로 확실하게 정착을 하려면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이라든가 제도적 허점을 조금 더 보완해 나가면서 추가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국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빨리 실현시켜주는 그런 제도로 정착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네, 자 이렇게 신혼부부 또 출산 가구에게 주는 혜택들 청약제도 첫 번째 이슈로 만나봤고 두 번째 이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증가세가 심상치가 않다고요? 네. 네, 아무래도 지금 대선 전국 들어서면서 관심 있게 지금 딱 보여지는 부분이 대통령실 이전, 네. 또 여기에 국회 이전 이런 호재가 지금 세종시에 딱 반영이 되면서 세종시의 주택 가격이 지금 상승세로 전환을 하고 있죠. 자,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이 주택 매수 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매수 심리가 세종시의 주택 매수 심리가 지난해 8월 이후에 지금 최고점을 찍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올해 2월에 서울시의 토지거래 허가제가 풀리면서 서울시의 주택 매수 심리가 굉장히 올라갔던 걸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거를 제치고 지금 전국 1위로 매수 심리가 전환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 기대감이 더 올라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종시에 지금 제2 대통령 집무실하고요. 국회 분원이 지금 조성 중에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대선 전국이랑 맞물려서 기대감이 더 상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 수치로만 놓고 보더라도 보시게 되면 가격 변동률이죠. 가격 변동률이 지난 1월 대비 현 4월 14일 기준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수치가 지금 올라가 있죠. 또 이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거래량만 해도요. 거래량만 지금 1월 대비해서 거래량이 지금 현재 4월이잖아요. 거의 한 2.6배가 늘어났고요. 총량 가격의 총 전체 거래량은 가격은 2.8배 정도까지 늘어난 거죠. 굉장히 지금 높은 수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세종시의 현황이고요. 아무래도 이렇습니다. 또 어떤 면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거냐면 이 수도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최고점에 이르렀던 게 2020년이었거든요. 세종시에요. 그때에 대비 지금 현재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점 대비 아직 한 70%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가격 상승의 여력이 더 남아있다. 이 기대감이 지금 여실히 지금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유독 세종시가 정치적 이슈에 민감한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가 세종시에 접근할 때는 더욱더 신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지역에 투자할 때 뭐 좀 유의점이라고 할까요? 좀 전문가의 시선으로 일러주실 내용이 있다면요. 당연히 유의점은 존재를 하죠. 왜 존재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세종시가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최고점을 찍었었다는 한번 기억을 해보자고요. 그때 보면은 수도 이전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 수도 이전은 이미 한 차례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났던 네.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무슨 조건을 걸었었냐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된다. 이 국민적 공감대를 기초로 수도 이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이 나왔었기 때문에 즉 이 이야기는 정책적 불안정성이 아직은 큰 이슈다. 이 이슈는 따라서 이런 큰 이슈, 불안정한 이슈를 안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첫 번째로 주의를 해보셔야 될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자, 세종시는 어떤 도시냐면요. 사실 조성 자체가 자족 기능 플러스 행정 중심이에요. 행정 중심인데 이게 뭐냐면 이거를 기초로 한 계획 도시다. 계획 도시라는 건 뭐냐면 계획이 완성이 되려면요. 제도적과 정책적 뒷받침이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꾸준히 해야지만이 이 수요의 민감도가 여기에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정책 민감도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이렇게 불안정성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시장에는 어떤 진입을 하셔야 되는 거냐면 실거주 목적의 안정적인 진입을 하셔야 되는 거지. 예를 들면 물 위에서 내가 갭 투자를 할 거야. 나는 차익을 얻기 위해서 이곳에 들어갈 거야. 이런 접근은 조금 신중한 시장이다. 아직까지는 신중함을 조금 요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종시의 분위기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나만의 성향을 잘 파악하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함께하는 이동주 전문가가
얘기를 전해드리는 무료 세미나 있거든요. 그 정보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행복한 재테크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11시 21분 57초 지나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전화 주시면 제가 부동산 관련 상담 도와드리고요. 활짝 열려있는 번호 1544-8520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첫 번째 전화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11월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자산을 한 6억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네. 네, 광명 사거리역이나 이제 철산역 근처에 아파트 전세나 아니면 매매를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추후 동향과 네. 매매 시점에 대해서 전문가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신혼부부 나의 첫 집을 지금 마련을 하시려는 거고 지역은 광명 쪽으로 보셨고요. 어떤지 저희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축하드립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11월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그죠? 네, 네. 네, 이제 집도 마련해야 돼요. 그죠? 네, 우리 남자들의 가장 큰 고민, 집 마련. 자, 근데 일단 장소는 딱 보셨어요. 광명 사거리에서 철산역이라고 그러셨나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셨고. 자, 지금 첫 번째가 내 집 마련을 할 것이냐 아니면 뭐 임대로 들어갈 것이냐 이 고민도 먼저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결론을 먼저 내드릴게요. 무조건 내 집 마련이에요. 아, 네, 네. 왜냐하면 신혼 때 내 집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과 가지지 않고 시작하는 거는요. 10년 뒤에 시청자님의 자산 규모가 달라져요. 그래서 반드시 지금 또 6억이라는 금액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결코 부족한 자금 아니거든요. 네. 그 자금을 가지고 남의 집에서 거주하지 마시고 내 집에서 거주하면서 자산 증식을 반드시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광명 사거리에서 철산역까지 보신 거는 굉장히 잘 보신 거고, 왜냐하면 사실은 이 광명은 바로 옆에 가산 디지털 단지하고 구로 디지털 단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뭐 경기도만 말만 경기도지 그냥 서울 생활권이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심지어 서울의 일부 지역보다 주택 가격도 비싸게 형성돼 있어요. 네. 따라서 지역 선택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 자, 다음으로 이쪽을 보신 게 아무래도 이 지역이 요즘 새 아파트도 조금 많이 있는 편이고 재개발, 재건축도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관심 있게 보신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중에서 특별히 다 눈여겨본 그런 것도 있으세요? 이제 뭐 곧 입주를 앞두고 있다는 뭐 철산자의 헤리티지나 네. 곧 뭐 26년 1월에도 또 신축이 그 위에 또 올라오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예, 그거 네. 좀 갖고 철산 쪽을 좀 보고 있는데 아니면 전세로 들어갔다가 네. 약간 자금을 목돈을 대출을 통해서 마련해 두고 뭐 갭 투자를 다른 데 한달지 그런 방법은 또 자, 우리 시청자님 네. 꼭 새 아파트 사시고 싶으세요? 신혼이라? 그건 꼭 아닌데. 그러면 우리 신혼이잖아요. 네. 그리고 혹시 맞벌이 하세요? 아,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거의 대부분 낮에는 집에 없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면 우리 약간 한 조금만 고생하실래요? 한 몇 년만? 아, 왜냐하면 이게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뭐 11구역, 12구역 지금 막 입주도 앞두고 있고 여기도 입주 앞두고 있고 막 이렇게 입주 앞두고 있잖아요. 네. 막 새 아파트들도 많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여기죠. 여기 또 이렇게 재개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재개발 세 군데도 저렴한 금액으로 진입할 수는 있긴 한데 신혼에서 들어가시기엔 조금 약간 여기가 너무 노후화가 많이 돼 있고 집도 좁고 그 주변 지역도 조금 약간 좀 슬럼화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쪽은 보지 마시고 제가 왜 조금 몸테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자, 바로 이렇게 이 새 아파트들이 지금 재건축을 해서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입주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지금 이 입주 앞두고 있거나 입주 예정인 곳들은 이 철산동에, 특히 철산동에 여기는 뭐냐면 5층짜리 저층 아파트 재건축해서 지금 입주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광명 지금 이 광명 사거리 철산역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재건축이 추가적으로 지금 남아 있는 곳이 어디냐면 이렇게 보면은 여기 12단지하고 13단지예요. 여기 한 곳이 지금 정부구역 지정됐고 한 곳이 지금 기본구역 수립하고 있거든요. 네. 이것은 뭐냐면 여기도 앞으로 5년 이내에는 재건축할 거야 이 소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지금은 아직 조금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진입하는 가격대가 좀 낮게 형성돼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새 아파트, 이 새 아파트 가서 보면 과거에 여기 주공일 때랑 지금이랑 가격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11구역, 12구역 이렇게 입주 앞두고 있거나 여기가 4구역인가? 4구역, 5구역. 5구역처럼 입주하고 있는 곳들은 또 예전에는 주택가일 때는 가격이 굉장히 저렴했는데 지금 가격이 굉장히 높아졌죠. 네. 뭐냐면 새 아파트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럼 그 효과를 내가 거주하면서 그대로 다 받아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우리 시청자 6억이라는 돈이 있잖아요. 네. 12단지건 13단지건 적정한 평수도 대출 조금만 받으면 30평대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나중에 재건축하면 30평대도 거의 추가 분담금 얼마 안 내고 받을 수 있을 거고 여기가 대지 지분이 조금 높아요. 네, 네. 15층짜리 아파트임에도 여기가 입주가 80년대이기 때문에 대지 지분이 좀 높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만약에 뭐 내가 더 큰 평수를 요구하면 그 평수도 갈 수 있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럼 나는 그때 가서는 한 5년 뒤에는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자유자재로. 그것도 두 분이 지금 맞벌이 할 거니까 한 뭐 빠르면 3년 아니면 5년 뒤면 뭐 내가 대출 받았던 금액도 충분히 상환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자, 지금의 욕심을 우리 조금만 내려놓으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우리 시청자님의 자산 규모도 달라지고 그때 가서 이거 말고도 또 나 그럼 한번 재미 봤으니까 이제 이건 내 집이니까 또 투자도 할 거야. 이런 생각을 막 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뭐 선택의 좀 자유도도 나중에 높아질 것 같고. 네네. 네. 그리고 금액적인 부담도 좀 덜하고. 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요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현명한 선택이고 현명한 판단이라는 거예요. 자, 네.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시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네. 네, 반가웠습니다. 묘하게 설득력 있는데요. 낮에는 집이 없으니까 이렇게 좀 투자성이 있는 집으로 들어가라. 예비 신부님도 잘 설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신혼 때 네. 좀 어렵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 보면 그 신혼 때 어려움이 차라리 낫더라. 왜냐하면 예를 들면 아이가 태어나면요, 사실 오래된 아파트 들어가기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맞벌이 하고 있고 소득도 맞벌이 한다는 건 소득이 굉장히 뒷받침해 주는 거잖아요. 네. 이럴 때 그리고 낮에 집이 없는데 굳이 집 좀 낡으면 어때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젊어 고생, 조금의 고생이 나의 미래를 굉장히 많이 바꿔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젊은 층 여러분들 훨씬 편하실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1544-8520으로 전화 주시면 다양한 얘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방송 중입니다. 어떤 점이 예. 궁금하실까요? 저는 인천 청라지구에 네, 반도 유보라 아파트 2차 거기서 네. 거주 중인데 네, 네. 여기서 이제 나이 먹고 그래서 평택이나 어디로 내려갈까 생각 중이에요. 네. 근데 이 아파트를 팔고 가야 되나 또 평택에 가서 사야 되나 아니면 애들이 있는 서울에 가서 갈 수도 있을까 궁금해서요. 네. 어머니 가실 데가 많네요, 지금. 평택도 생각하시고 청라에 있을까 아니면은 자제분들 네. 계시는 서울로 갈까? 예. 네. 예. 청라는 그냥 이제 떠나고 싶어요. 아무도 친척도 없고 아무도 애들도 없고 그래서. 네. 그래서 청라 아파트를 한번 분석해 달라는 말씀이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로 갈아타면 좋을지까지 얘기를 매듭 예, 지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저 이동주 네. 전문가님 바꿔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아니, 네. 자, 우리 볼게요. 네. 자, 지금 청라 유보라 아파트 지금 신축 아파트 입주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지금 평택이 나왔어요. 아저씨 저기 고향이라서 여기 애들도 안 살고 아무도 안 살아서 어디론가. 청라에. 예. 그러면 평택으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평택으로 내려갈까 애들이 있는 서울로 갈까 생각 중이에요. 이거는 뭐
우리 시청자님의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 말씀드리긴 뭐한데 예. 자, 우리 이렇게 볼게요. 서울이라는 곳이 있고 서울을 둘러싸고 이렇게 경기도라는 곳이 있어요. 그죠? 이걸 보고 우리는 수도권이라고 하죠. 예, 예. 물론 평택도 경기도기는 하지만 수도권 뭐 같은 수도권이죠. 수도권이지만 1차 수도권, 2차 수도권으로 나눈다면 이 평택을 1차 수도권 안에 들어온다고 보기 굉장히 어려운 그 지리적 입지가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살 건지는 나의 선택이에요. 네. 사는 건 내가 편한 데 살면 돼요. 그런데 부동산을 어디에 갖고 있을 것인가는 우리 답이 나오지 않나요? 부동산을 어디에 갖고 있을 것인가는 답이 나오잖아요. 자, 한번 볼게요. 예, 그게 궁금해서요. 부동산의 가격은 예. 어디서부터 움직여요? 서울서. 우리 시청자님 너무 잘하시네. 네. 자, 부동산의 가격은 자, 서울이 움직여요. 네. 서울이 움직이면 우리 예를 들면 서울을 둘러싸고 외곽순환도로가 있고 제2외곽순환도로가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그거를 1차라고 보고 2차라고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서울과 가까운 1차 지역이 가격이 먼저 오르겠죠. 네. 그 다음에 또 2차 지역이 먼저 오르겠죠. 네. 물론 평택은 삼성산단이라는 호재가 있어요. 삼성산단이 지금 조성 중에 있고 또 고덕 국제도시가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부동산 시장도 형성되고 있는 건 맞지만 거기는 그 중에서도 또 갈려지는 시장이고 우선 전체 평균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서울과 가까운 쪽이에요. 그러면 평택을 내려가서 거주하시는 거는 그냥 거기 가서 임대로 거주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네. 내가 편한 아파트 골라서. 그렇지만 보유는 웬만하면 내가 보유를 할 거라면 웬만하면 청락 걸 갖고 계시고 아니면 청락 거보다는 이왕이면 거주를 안 하고 갖고만 있을 거니까 서울 걸 갖고 있을 수 있다라면 서울 걸 갖고 있는 게 훨씬 우리 시청자님한테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아, 서울로. 예. 당연하죠. 그러면 내가 이건 또 이제 고민해야죠. 그러면 자, 청라를 팔고 평택에 임대를 갔더니 금액이 서울의 아파트를 못 사. 이런 고민 생기죠. 예. 그럼 서울에 아파트만 있나요? 서울에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죠. 예, 예. 내가 사놓을 수 있는 부동산이. 아, 예. 그럼 빌라나 서울에 뭐 이런 거. 서울에 이슈가 있는 지역들에 다세대를 사놓으면 그 다세대가 나중에 재개발이 되면 아파트로 바뀔 거잖아요. 그죠? 네. 자금이 부족할 때는 그런 거라도 투자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아시겠어요? 네. 절대적으로 우리가 원리라는 게 있어요. 원리. 예. 원리. 이 원리에 철저하게 충실해야 돼요. 예. 우리가 자꾸 미스가 나는 게 저 원리를 자꾸 무시하니까 미스가 나는 거예요. 부동산의 원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복잡하지가 않아요. 의외로 심플하고 단순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평택 거주하시려면 가서 여기 지금 새 아파트 많아요. 새 아파트 많고 임대가도 낮아요. 가서 거주하시고 청라 처분하시고 남는 돈 서울에다가 묻어놓으시면 예.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 실제로 서울의 역세권이나 아니면 임대가가 조금 높은 데다가 그걸 월세를 받으시면은 안정적인 수입도 확보되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방법도 구사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나중에 한번 세미나 한번 오셔서 강의 한번 들어보시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상담을 신청하시든지 하세요.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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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정리. 네? 아, 참, 한 말씀만. 네. 청락 거 응. 팔게 되면은 어느 이제 팔아야 좋을까요? 청락 걸 언제 팔면 좋냐고요? 예. 자, 청락계 가격이 오를 정도면 서울권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서울로지. 더 오르죠. 예. 갈아탈 거니까 빨리 파는 거예요. 예. 우리 시청자님의 이주 시기랑 맞춰서 빨리빨리 정리하고 갈아태우세요. 아시겠죠? 예, 예. 네. 네, 반가웠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마음 편히 움직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1544-8520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도 이어갈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아, 저는요. 네. 저는 수원에만 아파트 두 채를 갖고 있는데 네, 하나는 거주 중이고 네. 하나는 전세를 놓고 있어요. 네. 정자동 동신아파트 28평은 임대 중인데 30년이 넘었거든요. 네. 조합 설립되고 있고 동의서도 지금 진구 중이에요. 근데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오래된 아파트니까 네. 좀 신축 아파트로 갈아타면 어떨까 하고요. 네. 예.
그리고 매도해가 되면 네네. 언제 매도해야 될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네. 딸 명의로 금곡동에 빌라 한 채도 갖고 있는데 그것도 미래 가치가 있는 건지 전문가님한테 조언 좀 듣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수원에 아파트 2채 갖고 계신다고 하셨고 지금 마지막에는 금곡동 빌라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네네. 일단 수원 아파트는 다 구축 아파트입니다. 네네. 어떻게 평가를 하실지 저희 이동주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네, 반갑습니다. 자, 동신 아파트인데 동신 아파트 2개 갖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동신 아파트 하나 갖고 있고요. 네. 하나는 제가 거주 중인 곳은 세류동이에요. 아, 그건 세류동이고. 수원의 세류동. 아, 수원 세류동. 네. 네. 동신 아파트는 지금 여기 재건축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예, 지금 진구 중이에요. 그러니까 조합 설치하고. 야,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마 신탁 방식으로 가는 건가? 그럴 텐데, 그죠?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 본인이 갖고 계신 걸 정확히 모르면 어떡해요. 근데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할게요. 네. 우리가 재건축의 지금 이슈는 일단 탔어요. 그죠? 예, 예. 재건축 이슈를 탔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가격이 올라가려면 이 재건축이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실현 가능성이 조금 더디더라도 두 번째로 어떤 요건이 조금 주변에 호재가 조금 좋아야 돼요. 네. 그러면 이걸 내가 끌고 갈지 말아야 될지 딱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봤더니 동신 아파트가 왜 이게 신탁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여기가 용적률이 현재 용적률 있죠? 네, 네. 이게 굉장히 높아요. 네. 이게 아마 230%인가 그럴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첫 번째 문제가 이게 있고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여기가 2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아파트가 재건축이 돼서 용적률을 높게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이 2종이 3종이 돼야 돼요. 그럼 이거 종상향 받으려면 상향받은 거에 또 다 반을 내놔야 돼요. 공공으로. 그럼 이 이야기는 뭐예요? 이 이야기는 결국은 사업성이 생각한 것처럼 높지가 않고 낮다라는 거죠. 자, 사업성이 낮다라는 것은 분담금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네, 네. 그렇지만 어쨌건 일단 재건축 이슈는 탔어요. 그죠? 예, 예. 그럼 보유자 입장에서는 내가 팔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니까 이런 거를 알면은 자, 지금 제가 한 얘기는 종합해 보면 결국은 뭐예요? 재건축 이슈 타서 주변이나 관계자 다른 외부인들이 관심을 가질 때 처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의견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그러면 두 번째 주변 호재를 보더라도 마땅한 호재가 안 보여요, 지금. 왜냐하면 여기 있는 호재가 이렇게 보면은 동탄선 있고 아래쪽에 신분당선이 아마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네, 네. 여기 전철역하고도 거리가 너무 멀어요. 아, 신규 역세권에 해당되지도 않아요. 네. 그럼 주변 호재도 약해. 그렇지만 어쨌건 이슈는 탔어. 그러니까 나는 처분하고 갈아타는 게 맞다. 그 시기는 지금 이슈를 탔을 때 네. 처분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 다음으로 뭐죠? 또 다음에 고민이 뭐였죠? 아, 금곡동에 있는 빌라, 네. 예, 미래 가치가 있는지. 금곡동? 네, 따님 앞으로 사놓으신 빌라가 있다고 하셨고요. 앞으로도 투자 가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수원 말하는 거예요? 예, 수원 말하는 거예요. 여기 호매실? 네, 네. 호매실 옆에 금곡동. 거기 뭐가 있어요? 호재가? 그냥 특별한 뭐 지하철 생기는 거요? 그거 말고는 없잖아요. 그죠? 예, 자, 그거 말고는 없죠. 이 지역의 다세대가 이 지역의 다세대가 가격이 상승하려면 그 호매실 호매실 그건 있어요. 지하철 호재는 있지만 이게 호재예요. 호재는 이게 끝났을 때 호재가 끝났을 때는 뭐가 돼야 되냐면 이 다세대가 개발이 돼야 돼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개발 계획이 그렇게 확실히 눈에 띄는 점이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동신 아파트처럼 호재를 갖고 있을 때 처분. 그래서 조금 더 괜찮은 곳으로 갈아타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수원 같은 경우는 앞서 그 재건축 호재로 동신을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예를 들면 이거에 어디냐면은 그 비슷한 호재로도 안에 또 놓고 치자면 막 헷갈리네. 아주대가 어디 갔어? 아주대. 그러니까 아주대 쪽에 가면 네. 아주대 쪽에 가면 거기 주공 아파트가 있고 한국 네. 아파트인가 한신학 뭔가 있어요.
네네. 걔네가 재건축을 하는데 걔는 인동선의 전철역이 바로 앞에 들어선단 말이에요. 아, 네네. 자, 재건축하는데 지하철역도 들어와. 네. 이런 데가 훨씬 나은 거죠. 예. 아니면 따님 앞으로는 예를 들면 그런 금곡동에 그런 거 갖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삼성 앞에 있는 메탄동 있죠. 네네. 메탄동에 여기 가면은 여기 가면 한국 아파트인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재건축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아. 이런 것도 예, 갈아타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겠죠. 아, 네네네. 같은 지역 내에서도 작은 호재를 타서 팔 수 있는 걸 빨리 팔고 아직 덜 호재가 반영됐지만 가격은 높아도 호재가 덜 반영되고 있는 곳을 빨리 갈아타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부동산을 알겠습니다. 내가 보유하고 운영하는 하나의 기법이거든요. 예. 네. 제가 말씀한 대로 알겠-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래도 잘 예. 모르시겠다? 그럼 다시 한번 예. 상담 신청하세요. 아시겠죠? 예.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수원 안에서 갈아타기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나의 성향에 맞게끔 성공적인 투자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1544-8520 받을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네, 제가 그 목동 신시가지를 네, 한 10년 전부터 계속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네, 네. 지금 한 3달 사이에 한 3억에서 4억 정도가 올랐더라고요, 갑자기. 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곳을 정리하고 가려고 하는데 음. 지금 이렇게 너무 호가만 올라와 있는 이 상황에서 네, 그 평수도 줄이고 대출도 많이 받아서 가는 게 맞는 건지 네. 그거 궁금해서요. 네, 목동에 아파트 보셨고 갈아타는 게 괜찮을런지 자세한 얘기는 저희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결론부터 빨리 말씀드릴까요? 네. 우리 갈아타자고요. 갈아타요? 네, 대출이 많이 부담돼요? 지금 제가 다 확인을 해봤는데, 네. 11단지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그렇게 부담스럽긴 해도 갈만하고요. 나머지 12에서 14단지까지는 네, 지금 9단지, 10단지는 20억이고, 호가가. 네, 네. 그다음에 12에서 14단지 이런 데는 대출이 좀 이제 부담스러워져요, 점점. 자, 너무 부담스러운 거 가실 필요까지는 없고 네. 우리가 너무 부담스러우면 못 버텨요. 그렇죠. 그래서 못 버티니까, 11단지만 좀 제 금액이 괜찮아요. 11단지 갈 수 있다면 가세요. 그래요?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네. 목동의 이 단지들이 네. 가면서 양천구 목동의 이 단지들이 네. 왜 토지거래 허가제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인가? 네네. 이 원인을 찾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목동은요. 네. 여기가 지금 2만 한 6천 세대 정도 되거든요. 네. 요게 한 4만 7천 세대로 바뀌어요. 네. 4만 7천 세대면은요. 이거 신도시예요. 네. 서울에 신도시가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목동은 어떤 곳이에요? 강남 다음으로 학군이 있는 곳이죠. 네. 이렇다 보니까 뭐가 탄탄해요? 실수요가 탄탄해요.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강남 대비 가격도 아직 덜 오른 거예요. 네. 이 이야기는 얘가 실제 재건축을 스타트를 완벽하게 끊기 시작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게 치고 올라갈 거예요. 지금 14개 단지 전체 지금 정비 계획이 다 끝났어요. 다 끝났단 말이에요. 지금 11단지가 8월에 예정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비 기본 계획안 다 끝났다고 일단은. 네. 이거는 뭐냐면 재건축 진행만 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양천구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러면 네네. 그리고 또 하나 토허제가 얘를 더 끌어올려 줄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저 국토부에서 서울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업무 처리 기준 내려왔잖아요. 지난 21일인가에. 네. 그때 여기서 보시게 되면 뭐냐면 토지허가제에 무조건 실입주해야 돼요. 대신에 기존 주택 무조건 정리하세요였는데 네네. 이게 바뀌었어요. 네네. 정리 못하면 임대도 가능해요로. 네. 그러면 기존 1주택자들이 이런 곳들에 이슈가 있는 곳에 들어오기 위해서 기존 주택을 무조건 팔았어야 되는데 안 팔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났다. 그러면 수요자가 늘어나겠죠. 네. 이곳에 올 수 있는 수요자가. 그럼 수요자가 늘어나고 이슈가 있으면 가격은 당연히 지금보다 어떻겠어요? 몰라요. 올라가죠. 우리 시청자님 잘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내가 진입하는 시점에 가격이 올랐다라는 걸 자꾸 머릿속에 넣지 말고, 네. 그죠? 그거는 내가 놓친 거야.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들어오셔서 앞으로 가격 오를 게 더 클 거니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가셨어요? 네. 그럼 저 하나만 더 네. 여쭤볼게요.
그 지금 이제 단지마다 네. 그 재건축이 뭐 지금 6단지가 먼저 스타트를 하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단지별로 가는데 네. 지금 그 11단지 같은 경우는 좀 속도가 느리단 말이에요. 네, 그럼 네. 이게 빠른 단지가 있고 느린 단지가 있는데 한 단지당 몇 년씩 이렇게 먼저 스타트한 단지들이 먼저 되면서 다른 뒷단지들이 따라갈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이게 차이가 뭐 10년 이렇게도 벌어질 수가 있을까요? 그 정도 벌어져요. 아, 그렇게 벌어져요? 왜냐하면 이주 계획 때문에 아. 그래요. 아, 그렇죠. 네, 이거 이주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사실 이 목동 신시가지 이 26,000세대 이주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굉장히 관건이에요. 머리가 아파요. 네. 그래서 이 단지가 한 번에 재건축을 하면 여기 일대 부동산 시장 난리가 나요. 네. 그래서 순차적으로 조절을 하면서 하는 건데 당연히 앞서 먼저 끄는 곳과 후발주자 제일 마지막에 가는 것은 그 정도 차이가 날 거예요. 우리가 강남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돼요. 네. 강남 재건축하는 걸 봤잖아요. 네네. 따라서 이 지역을 그렇다고 해서 이 가격이 그러면 어떻겠어요? 나중에 지면 지을수록 예를 들어서 비싸지겠죠. 네. 분양가도 오를 거고. 네네. 그러니까 그걸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내가 진입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으면 진입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럼 지금 현재 실거주 집이랑 제가 집이 두 채인데 두 채를 조금 더 그냥 저렴하게라도 던지고 최대한 빨리 가라는 말씀이시죠? 그게 훨씬 낫죠. 네, 이익이 더 클 거니까. 아시겠죠? 그 선거가 있잖아요, 6월달에. 네네. 별로 상관이 없을까요? 자, 선거 있고만큼 상관하지 마세요. 네. 무조건 갈아타세요. 아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들어가는 게 좋다는 얘기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동 공부를 많이 하신 시청자분 같았습니다. 1544-8520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아, 네, 저는 검단 신도시 인근에 네. 구축 아파트 살고 있는데요. 네. 그 검단 신도시 저 분양할 때는 그 동네가 좀 교통도 불편하고 주변 인프라도 뭐 하나 볼 게 없어서 네. 사실은 잘 될까 회의가 들고 그래서 분양을 안 받았었는데 요새 보니까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걸 사도 괜찮을지 앞으로도 더 오를 여지가 있을지 그런 게 우선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하나 더는 아니면 서울 쪽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네. 그 아들이 강진구 쪽에 대학을 다니고 있어서 이왕이면 네. 그 학교를 1시간 내로 통학할 수 있는 거리 네. 그 광진구는 어차피 비싼 건 아는데 네. 강진구는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한 5억 정도고 네. 그 대출을 많이 받고 싶진 않아가지고요. 그래 앞으로 미래의 가치를 생각했을 때 서울 어디가 괜찮을지 알겠습니다. 한 5, 6억대 정도로 네. 이제 갈 수 있는 동네를 좀 구체적으로 아파트 명도 좋고 뭐 네. 전문가님 그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늦기 전에 검단을 들어가느냐, 광진구로 나오느냐. 네, 답이 나왔을 것 같은데. 비싸지만 그 근방으로라도 네네. 이제 제가 가진 돈이 좀 작아서 어쨌든 5억 주변으로 알겠습니다. 5억대로? 네네. 저희 이동주 전문가님 바로 바꿔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님.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마음이 급해지네요, 갑자기. 네. 혹시 대출이 너무 네. 또 많은 또 부담스러운 것까지 걱정스러우신 것 같은데 네. 아파트가 아니어도 거주하실 수 있어요? 빌라는 좀 별론 것 같아요. 빌라는 좀 별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네. 한번 볼게요. 네. 왜냐하면 저는 광진구와 가까운 쪽이면은 눈에 띄는 곳이 강동구 쪽에 눈에 띄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강동구. 예, 네. 강동구 쪽에 지금 현재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거기는 대출을 조금만 보태면 이사를 해서 한 몇 년 거주하다가 네. 어차피 또 이사 나와야 돼요. 이제 허물어야 되니까. 아, 네. 그런 곳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만약에 검단에서 내가 검단 내에서 기존 아파트를 사야 될 거냐 그러면 아직은 사도 돼요. 아직은 사도 되고. 아직은 사도 되는데 제가 왜 아직이라는 전제 조건을 다냐면 네. 지도를 제가 펼쳐놨는데 여기 보시면 네네. 검단 신도시만 여기만 7만 6천 세대예요. 검단 네. 신도시만 7만 6천이 들어가요. 네. 7만 6천 세대가. 그런데 문제는 왜 제가 이 지도 색깔을 바꿔놨냐면 주변 지역에 도시개발 구역이 너무 많아요. 추가로 지금 추가로 도시개발 사업이 너무 많다면 추가로 공급량이 더 많다라는 거죠. 네. 사실 검단만 7만 6천이지만
주변에 도시개발구역까지 합하면 여기 거의 한 9만 세대 들어와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지금은 도시라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왜 그렇지만 아직은 들어가도 괜찮아요 했던 게 뭐냐면 도시라는 거는 이렇게 성장을 해요. 네. 그럼 검단은 신도시니까 이제 여기서 성장기에 머물러 있어서 성숙기로 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들어가도 차익 실현은 보지만 어떠한 큰 이슈가 끝나고 나면 추가적인 호재를 안기엔 조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검단 신도시에서 가더라도 어디를 가셔야 되냐면 이렇게 역 들어오는 곳 있죠. 네, 네, 알아요. 여기 한 3개 정도 들어오거든요. 지금 1호선 연장되고 있는 거. 네. 철저하게 그 주변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도 차익을 조금 얻을 수 있어요. 거주하시면서. 네. 그런데 제가 왜 이왕이면 서울 쪽이 낫겠어요?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네. 자, 이 지역에 내가 조금 더 거주를 하다가 갈아타려고 했더니 네. 서울을 더 못 들어오면 어떡하지?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예를 들면 강동구 쪽에 지금 자금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셨으니까 강동구면은 광진구하고 접근성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아, 그러네요. 여기 한 네네. 30분이면 갈 거고 만약에 뭐 송파 쪽도 갈 수 있으면 송파 쪽도 접근성 굉장히 좋고 그죠? 송파는 너무 비싸지 않을까요? 요런 지역에 자 그래서 제가 이쪽은 아파트를 네네.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여기는 개발을 앞두고 있는 곳에 다세대를 혹시 들어가실 수가 있겠어요라고 여쭤본 거예요. 다세대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다세대를 들어가야 네. 여기 보면 예를 들면 강동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모아타운 해가지고 지금 조합인가 앞두고 있는 곳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곳들은 조합인가 나면 한 2년이나 3년 있으면 이제 이주해야 돼요. 네. 모아타운이어서. 모아타운. 네, 이런 곳들은 들어가면 이게 나중에 아파트로 바뀌는 거니까 차익을 충분히 얻을 수 있고 서울에 아파트를 마련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따라서 자, 전 지금 2가지 솔루션을 드린 거예요. 네. 검단 내에서 이동할 때는 철저하게 역세권 들어온 대로 이전해서 앞으로 개통 이후에 한 차례 가격 올라가면 그때 팔고 나오자. 그게 아니고 그때 그 시기가 됐을 때 서울은 더 진입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현재 보유자금 대비 대출을 조금만 안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자. 이것 때문에 제가 여기를 추천해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시간 관계상 더 자세한 얘기를 좀 드리긴 좀 곤란할 것 같고 혹시 기회 되시면 세미나도 와서 강의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네. 추가적으로 또 상담 다시 한번 신청해보시고 해보세요. 아시겠죠? 아, 다세대가 괜찮다는 거죠? 당연히 개발되는 다세대는 미래의 아파트니까. 아,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투자에 대한 감사합니다. 판단은 내 성향에 잘 맞춰서 본인의 몫이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1544-8520 다음 전화 또 이어갈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제가 지금, 진접에 궁예문 아파트하고, 네. 예, 노원에 공무원 아파트하고, 도봉구에 산익 아파트 3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진접에 궁예문 아파트가 전혀 오르질 않고, 네. 지금 3기 신도시가 네. 지금 굉장히 지금 개발 중이에요. 네. 왕숙 3기 신도시가. 네. 그래서 만에 하나 그게 지금 약 한 6, 7만 가구가 들어온다는데 그러면 저희 이 아파트는 더 안 올리고 하지 않을까 해서 이거를 팔고 네. 다른 데로 이제 옮겨 볼까 하는데 네. 옮기면 어느 방향으로 옮겨? 알겠습니다. 진접 아파트 팔고 옆에 왕숙 신도시 가는 건 어떠냐라는 이런 질문이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왕숙 옆에 살고 있는데 네. 왕숙 신도시가 지금 들어와서 약 6, 7만 가구가 들어오거든요. 아, 네네네. 예, 그러면 저희 거가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숙이 아니고 왕숙 들어오니까 내가 딴 데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말씀. 네. 알겠습니다. 이동주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옮기세요. 네?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옮기시라고. 옮겨야 되죠. 네, 당연히 이미 알고 계시면서 왜 물어봐요? 이미 알고 첫 번째는 네. 그런 어떤 그 목적으로 여기를 거주 목적으로 왔어요. 공기도 좋고. 그건 맞아요. 살기는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왕숙 신도시도 들어서는데 여기에 보면은 다른 개발 지역까지 하면 여기가 사실은 뭐
여기 총 들어오는 예정된 세대수가 거의 한 8만 세대 이상이에요. 맞아요. 행복도. 그러면 일이 들어가야 돼요. 네. 대규모 신도시가 들어와서 긍정적인 영향을 얻는 경우가 있고 영향을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 진적 같은 경우는 이 신도시의 모든 인프라가 집중이 될 거기 때문에 왕숙이나 이런 곳에 네네. 수요자를 다 뺏겨요. 그래서 이 신도시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곳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보유 의미가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너지를 그러면- 얻기엔 조금 네. 부족하다, 힘이 부족하다. 네. 따라서 무조건 옮기자. 그럼 어디로 옮길 것이야? 지금 뭐 도봉구도 어디고 막 뭐 갖고 계시다며요. 도봉구에 또 하나 가지고 있어요. 더 웬만하면 2개 다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2개 다 정리해서 내려오세요, 좀. 어디로? 아래쪽으로. 서울로 좀 들어오시고. 만약에 서울로 못 들어오겠어. 나 공기 좋은 데 살 거야. 그럼 차라리 구리시청 인근이나 네네. 구리시청 인근이 좋겠네요. 구리시청 인근은 좀 내려오시든가. 구리 쪽으로요? 예. 8호선 라인 쪽으로 좀 붙으시든가. 나이가 70이 넘으니까. 자, 우리 나이를 떠나서 부동산 갖고 네네. 있으면서 그래도 나중에 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리는 그래도 가까워서 가본 일도 있고 그래서. 네, 구리 쪽으로 옮기든가 아니면 구리 쪽도 좀 또 만약 자금이 좀 된다. 2개를 다 팔아서 그럼 강 건너 강동으로라도 들어오시든가. 그럼 자금이 안 돼요. 그건 자금이 안 돼요? 공직 생활만 평생. 네, 그러면 이렇게. 자금이 되시는 최소한 구리의 8호선 쪽으로 내려오시자고요. 구리로요. 구리에 한강면 최대한 붙여서. 아시겠죠? 네. 네, 일단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544-8520 저희 한 통화 더 받을 수 있어서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 궁금하세요? 제가 역삼동 빌라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네. 회사가 강동구 쪽이어서 성내동 신축 빌라하고 지금 살고 있는 역삼동 구축 빌라를 봤는데 네네. 두 지역 비교해서 매수하고 이사를 가고 싶은데 주변에서 빌라를 사면 안 된다고 말리고 있어서요. 네. 제가 아파트 살 여력은 안 되고 아니면 계속 빌라 전세를 사야 하는지 고민돼가지고 전화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성내동 빌라 그리고 역삼동 빌라 보셨고 전문가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빌라 사지 말라고 말리는 그 사람들 혹시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벌었어요? 아니요. 자세히 모르는데 그렇게 본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말리지 말라 그러세요. 그래요? 이게 부동산은요, 전문가의 네. 말을 듣는 거지 주변 지인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네. 주변 지인 말 들어서 돈 벌었다는 사람 저도 못 봤어요. 그리고 지금 뭐 강동 쪽에 직장이어서 뭐 강동이냐 역삼이냐 어디냐 이 고민이신 거잖아요. 네. 당연히 역삼 사야죠, 그러면. 그래요? 당연히 역삼 사야 되는 거고 네. 역삼에 가면 지금 현재 역삼 어디에 거주하시는지 모르는데 네. 이 세브란스 병원 건너편에 네. 여기 보면 여기 모아타운 막 진행하는 곳 있어요. 네. 물론 서울시에서 반려맞긴 했지만 네. 서울시에서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걸 남겨놔서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서울시에서 반려받은 게 좀 걸린다 그러면 아예 새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곳으로 가세요. 어디냐면은 역삼동 들어갈 정도면 이 서초동 있죠? 네. 서초동에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여기도 지금 모아타운 진행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네. 이쪽을 들어가시든가. 그래서 만약에 이게 모아타운 실제 진행되면요. 여기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아파트 들어오는 거예요. 아파트 들어오는 거면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 다세대 갖고 있다가 뜬금없이 강남에 아파트 갖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 효과가 얼마나 크겠어요. 제가 시간상 더 말씀 더 드리고 싶은데 이거 세미나 꼭 오세요. 세미나 꼭 오셔서 설명 다시 한번 들으세요. 네. 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성내동보다는 역삼동, 아니 뭐 서초 쪽으로 오셔도 괜찮다라는 얘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재미난 통화 이동주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